아내 경희 씨가 농장에서 손님을 맞는 사이 공사 현장의 분위기가 왠지 심상치가 않다. 바닥에다 그냥. 상호 씨, 바닥에 늘어져 있는 김치들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여기 석고보도 또 치고 그럴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뭘 할 거 있냐고 물어보고서 갖다 옮겨야지. 그거를 부탁대놓고 갖다가 안에다 옮겨놓으면 그거 다 작업하는데. 오늘 들어가지고서 김치 그거 저기 넣는다고 얘기했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걷다 일하는 데다 갖다 놔 그래 걷다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래 걷다가 갖다 놓으면 일하는데. 물어보고 해 뭘 할 때. 아, 뭘 물어보고 해. 내가 알아서 하는 것도 있는 거지. 그걸 다 물어보고 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보면 몰라. 석고보도 치고 있는데 뭐 치면 이쪽 쳐야지. 거기 가서 보면은. 아내는 무턱대고 욱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호 씨는 상호 씨대로 작업 현장에 턱하고 김치들을 늘어놓은 아내가 답답할 뿐이다. 공사 비용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지만 오늘따라 아내에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상호 씨. 결국 쌩하니 밖으로 나가버린다. 아니 성격이 욱하니까 또 돌아서면 또 아무렇지 않게 그러는데 뭐 그럴 때마다 조금 혼자 속상하죠 뭐. 우리는 늘 같이 있잖아요. 남편이 뭐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일터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서 계속 부딪혀가지고 싸우다 보면 서로 뭐 피곤해서 못 살죠. 뭐. 그러니까 또 서로 저가 양보할 때도 있고 남편이 양보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아니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희 씨. 아내이기 전에 여자인 그녀도 이럴 땐 남편이 참 밉다. 그날 오후. 이른 아침부터 공사 중인 곤충 농장에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상호 씨 구석구석 농장 안내에 나섰다. 제가 감사선 해갖고 저 그거 보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평가액을 좀 많이 좀 써줘요. 네, 하여튼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아내에게 큰 소리 떵떵 치는 평소 모습과 다른 상호 씨. 어디서 왔냐고요? 돈을 대출을 받으려니까 뭐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한 거지. 신청을 했으니까. 땅을 살 때 대출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건물 짓는데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조금 더 받아야 되겠어서 괜히 또 너무 그냥 빡빡하게 하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아유 그러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서 미리 좀 준비를 해놨다가 하려고 하는 거. 많이 벌어야죠. 투자한 만큼 벌어야지. 막상 대출 신청은 해놨지만 상호 씨 마음도 편치만은 않은데 아내가 알게 될까봐 걱정이 앞선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른 채 사육실 안에 있는 아내. 남편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전혀 알 리가 없는 아내는 곤충들과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먹이가 떨어졌네. 살뜰하게 먹이를 챙겨주는 아내. 유독 곤충들이 자신을 좋아한다며 곤충 자랑에 여념이 없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통뚜껑을 열어보면 먹이를 다 먹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나치지를 못하잖아요. 배고플까봐. 그래서 꼭 들어오면은 저를 이렇게 붙잡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곤충 또 엄마는 맞나 봐. 아무래도 곤충 엄마인가 봐. 주문받은 곤충들 택배 포장까지 공사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알아서 척척 농장 일을 해내는 아내. 귀농 전 잦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던 부부. 곤충으로 돈을 벌어 그 빚을 다 갚았으니 이 정도 작업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데 공사만 끝나면 벌이도 좋아질 터 저축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아내의 꿈도 잠시. 여보세요? 남편은 또 일을 벌였다. 예. 그럼 몇 아내에게 번째? 대출 사실을 들킨 상호 씨. 이참에 아예 대놓고 빚을 내 모양인데 대출을 받는 것이 뭔가요? 대출 받는다고 자꾸?
그럼 어떻게 해? 저걸 해서 자꾸 더 늘어나는데 대출을 받아서 써야지. 어디서? 응? 어디서? 몰라도 돼. 막뭐 주는 대로 다 받는 거지. 그래도 신용이 되나 보지. 대출을 해주는 거 보니까. 뭐 옛날엔 신용 안 됐는데 뭐 싸니까 신용이 되나 보대. 이제 신용이 되니 다행이네.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하고야 마는 남편.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에 아내는 그저 허허 웃고 만다. 이런 아내의 마음 누가 알아줄까? 사실 저는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걱정은 하면서도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모른 척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죠 뭐. 오늘 밤 편히 잠들기는 틀린 것 같다. 그렇게 힘겨운 곤충 농장의 하루가 저물고 아내는 여전히 부엌에서 허리를 굽히고 설거지를 한다. 하루 종일 공사 현장에서 일을 도운 상우 씨도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답답한지 찬물만 들이킨다. 공사 대금 계산서를 꺼내들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는 상우 씨. 느는 건 한숨뿐인데. 주는 게 없어. 계속 더 늘어나니. 막상 공사를 벌이고 나니 욕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깎아야 되겠다. 그나마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한결 분위기가 좋아진 집안. 이런 색깔 칠하면 어때? 굿잡. 좋아? 베이지 그린. 색깔 예쁘다. 그래서 등을 무슨 등으로 해달라고? 클럽 나이트. 따따따따. 뭐? 곤충 가족의 메뚜기 아들 덕에 엄마 아빠의 노고가 한순간에 풀린다. 아빠는 계속 사업은 확장하는데 우리의 어떤 보금자리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생각을 하지. 얘네들한테 빨리 건강에도 좋지 않을 테고 여름 되면 장마철 되면 많이 습이 차니까 집에서 퀴퀴한 냄새도 나고 그래도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늘 건강하고 밝게 또 자라주니까 고맙죠 뭐. 다시 찾은 곤충 농장의 아침. 오늘은 포크레인까지 등장을 한다. 포크레인! 조금이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상우 씨 오늘도 진도 지휘에 나섰다. 이렇게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하면 훨씬 많이 공사 시간이 단축되기 마련. 하지만 그동안 쉽게 포크레인을 부를 수 없었던 것은 비싼 작업 비용 때문이었다. 하루 비용만도 50만 원. 정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작업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상우 씨가 나설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상우 씨 오늘도 무던히 애를 쓴다. 이쯤 되면 지칠 법도 하건만 곤충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만드는 일이 이토록 즐거울까. 공사 현장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이번엔 삽을 들고 흙을 퍼내기 시작하는데 상호 씨의 이런 노력을 아는지 곤충들도 잘 참고 기다려주니 천만다행이다. 우리가 보통 사육해는 게 한 15만 마리 정도 사육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사육을 했던 거지. 빼내고 뭐 바로 팔고 뭐 어떻게 보관도 못하고 뭐 그런 식이 되니까 그 수량 조절을 못하게 되고 사육실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포크레인 본 김에 김치 묻는다고 땅속 깊이 직접 김치를 묻어주는 상호 씨. 300포기가 넘는 김장하느라 힘든 아내의 노고가 느껴지는 순간 김치로 한바탕 했던 일이 내심 미안해진다. 그렇게 아내의 소원대로 포크레인을 동원, 땅속 저장고에 김치를 묻는 상호 씨. 공사 시간을 쪼개어 김치를 묻는 것이니 상호 씨에게는 이보다 큰 인심이 따로 없다. 이것이 바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곤충 가족의 자형 김치 냉장고다. 다 끝장을 보기 전까지는
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원하는 장소만 얘기해주고 그건 다 남편이 알아서 하고 갖다 묻어줘가지고 이제 좀 마음 놓여요. 그렇게 포크레인은 임무를 완수하고 유유히 농장을 떠나고 이제 남은 일은 모두 상호 씨의 목. 직접 연장을 들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사실 상호 씨는 지금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 얼마 전 곤충 채집을 하러 산에 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친 것. 수술 전까지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되건만 몸을 아끼지 않는 상호 씨, 왠지 아슬아슬해 보인다. 그날 밤 결국 들어놓고만 상호 씨, 꼼짝을 못하고 끙끙 앓는다. 천하의 상호 씨 단단히 탈이 난 모양이다. 열일을 제쳐두고 남편을 일으켜 병원 갈 준비를 하는 아내. 죽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호 씨. 양말까지 신겨주는 아내는 걱정 한가득 볼멘 소리가 나온다. 도대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병이 나. 그렇게 두 부부 한밤중에 병원으로 향한다. 원주 시내의 한 병원. 상호 씨가 응급실에 있다. 며칠 동안 추운 날씨 속에서 밤낮으로 공사일을 돕더니 제대로 몸살이 난 상호 씨. 쉽게 열이 내리지 않는다. 만두국 먹고 싶어? 먹어야지. 주사 맞아야지 뭐. 이 와중에 만둣국을 찾는 상호 씨. 어린아이가 따로 없다. 성주 아빠가 장모님이 해주신 저기 만두국이 갑자기 생각이 나나 봐. 하도 바깥에서 추운 데서 떨어가지고서 여기서 좀 주사 좀 맞고 만두국 해주실 수 있네. 회복이나 빨리 했으면 좋겠네. 도대체 나도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러고 있어. 밖에서 감기 들세라 내복 챙겨 입으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건만 도통 아내 말을 듣지 않았던 상호 씨. 응급실 신세를 지고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속상한 마음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한편으론 어느덧 나이가 들어버린 남편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짠해오는 아내.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나 아니면 누가 챙기랴. 입술 보호제까지 발라주는 아내. 상호 씨는 금세 아내의 막내 아들이 되고 만다. 오늘 왜 자꾸 만두국이야? 아니 학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우리가 자주 가던 만두국집이 있었는데 그 만두국이 먹고 싶은가 봐요. 아까 또 장모님 만두국 먹고 싶다더니 오늘 왜 만두국 타령이냐고 내가 웃음이 나서. 아픈데도 웃음이 나잖아. 만두국 얘기하니까. 아니 안 아픈가 봐. 먹고 싶은 게 생각나는 거 보니까. 호기가 져? 아픈데 배는 고픈가 보지?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자기가 꼭 아프면서도 나를 웃기더라고. 어디 아프세요? 몸이 떨려요? 네, 쑤시고 뭐 쑤시고 언제부터요? 어제 아침부터 슬슬 걸어다니면 보려고 고막히고 목 아프고 그러더니 아, 소리 크게 내보세요. 침 삼켰을 때 아프시다고 그러셨죠, 목이? 다행히 큰 병은 아닌 듯 싶은데 담당 의사 열이 높은 만큼 꼼꼼히 진찰에 나선다.
가슴 아프거나 그런 건 없어요? 숨 쉴 때? 그런 건 없어요? 약간 뻐근하세요? 결국 수액 처방이 내려지고 혹시 몰라 피 검사까지 하기로 한 상우 씨. 응급실의 밤은 깊어간다.